수능의 방향성에 대비하는 게 첫 번째는 준킬러를 많이 내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모자르는 형태로 내서 지금 변별력을 확보하니까 그 시간 모자른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22번 같은 이제 킬러 문제가 나왔는데, 이 킬러 문제가 이제 과거랑은 좀 다른 패턴이, 예를 들면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실력 정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어떤 문제 유형에 대한 그런 심화 개념들을 익혀야지 킬러를 풀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아주 쉬운 개념 원리에 있는 개념을 익히고도 그 개념만 가지고 생각해서 풀 수 있는 킬러 문제다. 그 차이라고. 그거의 심화를 봐야죠. 그 형태 연장선이니까 고2한테도 설명이 가능한. 하지만 그거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간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친구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개념만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들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된다면 그거는. 기존의 킬러는 보통 이제 그 킬러 문제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이 좀 있고, 특히 많이 나오는 뭐 테크닉들은 정석이나 그런 데도 없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수능 강사들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그것들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걸 이제 뭐 기출 분석이라고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굳이 이제 그 분석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들을 몰라도 교과서나 개념서에 있는 개념만 가지고 어쨌든 오랫동안 고민하고 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고1, 고2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아무래도 3등급 이하다 했을 때는 유형 공부를 해서 그거를 맞춰주는 EBS나 그런 유형들을 그렇죠. 그걸 맞춰줘서 돌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목표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대부분 학생은.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한 고1 정도 됐다 그러면 정석이면 정석 이런 개념서의 내용을 아주 천천히 뭐랄까 차분하게 공부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의미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개념 같은 경우는 다 하잖아요, 재수생들이. 그렇죠. 개념을 예를 들면 이제 재종반을 3학기, 4학기를 돌려가면서 반복해서 개념 설명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해주잖아요. 그러면 재수생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개념은 애들이 많이 돌아서 개념은 알고 있는데 못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안에 구축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22번 같은 걸 풀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해석하는 거는 몇 달 안에 되거나 1년 안에 된다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개념 부분들을 많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고 혹은 자녀들 가르칠 때 개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잘 풀겠지라는 착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 재수생들만 예를 들어도 고3 모르겠지만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번, 4바퀴씩 개념을 반복을 해줍니다. 복습을 학원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그 연습들을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착각을 하시면 그냥 개념만 하면 되는구나, 개념 열심히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랑 차이점은, 과거는 이제 뭐 기본 개념이 있으면 뭐 정석에도 없는 그런 심화 개념들, 선생님들만 알고 있는, 수능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들만 알고 있는 그런 심화 개념들까지 학습을 하고 연습을 해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런 단계로 갔다면, 지금은 그 심화 개념을 약간 생략을 하고 기본 개념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연습을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킬러, 아까 뭐 22번 형태로 나왔다는 그런 식으로 변형하고 있는 걸 보여줬고, 이제 개념 위주로 공부한다고 개념만 공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유형을 단순히 외운다거나 하는 행위가 가치가 좀 떨어졌고, 하지만 EBS의 권위는 또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참 그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제 과거에 기출 문제를 6회독, 4회독 이상 하면서 거의 암기를 아이들이 했는데, 그런 거의 무의미하죠. 그런 가치는 이제 뭐 거의 무의미하지만 EBS는 어쨌든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매년 나오는 EBS는 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고, 공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반영 때문이라도 출제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은 그 킬러가 과거에 얘기했처럼 스킬적인 킬러가 아니고, 문제가 처음 보는 조건들에 대한 해석, 그거를 사고력을 키우는 힘을 키워야 돼요. 15분짜리 20분짜리 문제들도 적은 양도 병행을 해야, 아무리 뭐 1년 동안 짧은 기간이라도 그런 힘이 생기려면
많은 문제를 푼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에 따른 공부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근데 고1, 중3이나 고1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분하게, 특히 방학 때는 그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내신 시험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형별로 뭐 나올 만한 거를 빨리 푸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는데, 평소에 방학 때는 이제 선행을 하든 뭘 하든 차분하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것이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기본 개념만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푸는 연습들이 1등급 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많이 이 채널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두 가지 얘기를 같이 제가 많이 섞어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 내신이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내신은 좁은 단어 범위에서 많은 문제를 또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되는 거. 그러면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형에 대한 반응, 흔히 센수학으로 대변되는 어떤 양치기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 그럼 내신을 잘 본다. 그럼 내신이 잘 나오면 수능도 잘 나오겠지. 당연히 둘 다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내신은 잘하는데 수능이 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유형별로 학습을 너무 지나치게 답을 구하는 스킬 위주로 하다 보면 이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내신 좀 나오니까 나 뭐 몇 등급 나왔어? 그러면 이 정도로 그냥 하면 당연히 수능 잘 나오겠지.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번처럼. 이번에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겪지 않으려면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개념서를 반드시 병행해가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쪽으로, 그때는 이제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충 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버리고 몇 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고. 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많은 문제를 스피디하게 풀 수가 없거든요. 어떤 학교 내신 시험은 저희가 봐도 이걸 시간 안에 풀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보면 바로 손이 나가야 되는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학교 내신 시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거대로. 그래서 결국은 그걸 두 개를 약간 다른 태도로 접근을 하셔야.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수능을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내신만 확보하는 공부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니까 두 마리 토끼 중에는 그래도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지만 시험 기간엔 확실하게 그 유형을 정리하는 그 두 가지 태도가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에게 그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망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재학생들을 많이 보는데 보셨죠? 예. 지켜보면 학교에 따라서 내신 문제가 수능 유형 형태로 내는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아이들이 이제 내신 대비하려면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풀고 수능 스타일 문제 공부도 많이 합니다. 예, EBS 교재도. 그러면 이제 평상시 모의고사도 잘 봐요, 아이들이. 내신은 뭐 4등급이어도 모의고사 1등급. 수능도 잘 보고. 근데 이제 대부분 학교가 이제 또 그렇진 않고 내신 유형이 있고 아이들이 좀 우수한 학생들은 아까 같이 내도 잘 스스로 열심히 해서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기본 개념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학교는 이제 문제를 많이 찍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프린트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 25문제 중에 20문제는 여기서 숫자만 바꿔서 낸다. 나머지 5문제는 뭐 새로운 거 낸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암기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죠. 쌤 준 프린트, 그 풀이를 암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내신이 한 2점대 정도, 반에서 한 2, 3등이면 내신 2점대 정도 나오면 이제 수시로 이제 대학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저를 맞추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최저를 맞추는 게 수학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모의고사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좀 뭐 영어라든지 뭐 탐구라든지 그렇게 해서 몇 과목 해가지고 그거 위주로만 또 공부를 해요, 아이들이. 수능 최저만 맞추려고. 수학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어차피 수학에선 최저 못 맞춘다. 그러면 이제 보통 내신이 한 2등급 받은 애들이 수능 보면 수학이 한 4, 5등급 정도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지켜본 거의 코스가 그래요, 대부분이. 수학으로는 최저를 못 맞추니 다른 과목 위주로 공부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재수하면 그 애들이 한 2등급 정도 또 나오죠. 원래 성실하게 잘했던 애들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망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문제 경향을 보면 중학교들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개성이 다 있잖아요. 최근에 대학 동기들 많이 만나서 동기들 중에 교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궁금해서 저는 이제 시험을 잘 보게 해야 되고 그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시험을 취재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많이.
근데 전적으로 거의 선생님 권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고 싶고 자기 개성에 따라서 낸다라고. 중학교들을 문제를 보면 어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수능 경향하고 비슷하게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학교는 여전히 이제 기본적인 것만 많이 반복해서 양치기 하면 잘 나오게 빈출 유형 위주로 내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선생님들이 되게 고생해서 문제를 보면 처음 보는 유형들을 내요. 어떤 문제집에 없는 유형. 아이들이 그거를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못 풀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문제들을 얘네들이 연습을 하면 그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럴 때도 나중에 수능 볼 때도 미리 한번 이렇게 접하고 하니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학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학교 차원에서도 사실은 A 등급을 많이 줘야지 아이들이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쓸 때 불이익을 안 당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좀 A 등급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A등급이 뭐 어떤 학교들은 40% 나오게끔 쉽게 내는데 어떤 학교는 한 뭐 20% 이렇게 나오게끔 굉장히 어렵게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 문제 보면. 그래서 문제 유형이 최근 수능 경향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좀 고민해서 내시는 학교들도 중학교부터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좀 잘하는 고등학교들, 특목이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수능 유형으로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 학교는 복받은 학교인 게 학생이 그냥 그것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자동으로 수능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의 질이 학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생각도 좀 같이 해주시면 더 좋죠. 요즘 수능 추세가 지금 갑자기 고1 수학, 수상하를 또 많이 섞어가지고 많이 내죠. 중학교 기하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이 고2 과정부터 수원 수투부터 출제가 된다는 명목이 있지만 사실 그 이전의 학습도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서 고1 때부터 차분하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등도형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이 됐어요. 그 킬러가 배제된다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수능 9번 문제 보면 내분점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고1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구평 때도 근의 분리라든지 근각의수관계, 판별식 전부 다 이제 고1의 전유물인데 그런 게 그냥 13번, 10번 중킬러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있거든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될 추세라고 보죠. 그렇게 해서 고1 때부터 차분하게 공부하는 친구가 유리하고, 당연히 고1께 안 돼 있는 친구가 이제 1년 안에 만회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보고, 또 저희 같은 사람이 봤을 땐 그 흐름을 읽어내야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걸 녹여내야 되는 게 또 저희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실제 아이들이 보면 이제 재수를 많이 할 때가 뭐냐면 예측대로 나와서 딱 시험이 딱 보면 이게 내 점수 원래 평가원 때 모의고사 때 나왔던 그 정도의 그대로의 점수가 나오면 내 실력의 한계가 여기구나. 그럼 여기서 더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아이들이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뒤섞여 버리면, 그러니까 위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내려가고 밑에 있던 애들이 운 좋게 또 올라가고 그러면 이때 또 재수를 또 많이 하잖아요. 아쉬워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평가원이나 수능은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뭐 단지 문제 패턴이나 유형 이야기가 아니고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경향을 이렇게 너무 들쭉날쭉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은 3등급만 받아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교재나 그런 걸로 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죠? 이제 올해 겨울방학부터 한다면? 이제 문과 친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학통이 난이도가 미적에 비해서는 무난히 나오는 게 지금 거의 기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등급컷은 높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내신 개념서부터 내신 문제들 쭉 풀어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건 사실상. 그러니까 학통을 준비하는 친구는 하던 대로 하고, 당연히 수능 특강 나오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야 되면서,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기본적인 거 해가면서. 기출문제는 이제 최근 거 위주로. 최근 거 위주로 해야죠. 예전같이 과도하게 다해독하지 말고. 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5년이 넘어간 문제들은 사실 기출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근데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난이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미적 난이도가 상당하죠. 28번을 푼다 안 푼다, 30번을 푼다 안 푼다. 그러니까 28번하고 30번이 어려운데 뭐 지금은 객관식이 킬러가 많으니까 28번 그거를 나는 도전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피곤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맞춰서 풀려면은 기출이라든지 엔제를 아주 정말 꽤나
숙련도 있게 해야 되고요. 하지만 나는 고난이도 한두 개를 제외하고 푼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해 나가야겠죠. 그게 이제 자기 레벨에 맞는 수준을 결정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정도 수준이면 일단은 이제 어려운 거 빼고 EBS 반복해서 확실하게 숙달하고 기출문제는 최근 거 위주로 가볍게 보는 정도?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뭐 확통 같은 경우는 개념서 위주로만 해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죠, 이번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강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인강 강사님들의 교재 한 권을 갖고선 쭉 듣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그런 유형적으로 정리가 쭉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문제 위주로. 물론 안 그런 선생님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라는 게 어떤 데서 어떻게 우리를 건드릴지 모르는데 한 분의 교재만 쭉 1년을 푼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조금 이분의 책도 보고 또 나는 개인적으로 기출도 보고 그럼 뭐 내신 심화도 풀고 또 그걸 해석하는 능력도 키워나가고 복합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더 피곤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더 좀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고득점 맞을 수 있는 시험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문제가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올지가 많이 예상이 힘들다라는 거기 때문에 본질에 입각해서 어떤 유형이 나와도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본질에 입각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선생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엔제 기출을 안 푼다고 해서 수능 1등 못 맞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유형이 나와도 저희는 당황하지 않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직업이고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이미 해석해왔고 해결해왔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그만한 능력은 갖춰지기 힘들겠죠. 짧은 시간엔. 하지만 그래도 1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공부를 해야 그래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요거 하나 하고 현재 나는 5등급밖에 안 된다. 나는 너무나도 힘든 문제까지 풀기 버겁다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유형을 숙달을 시키는 것도 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70점대 중반까지 또 올릴 수 있고 그럼 당연히 그 이상을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본인의 위치와 함께 공부 방식을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경향이 이렇게 나오면 대치동에 있는 이제 킬러로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한 학원이 있잖아요. 예, 킬러 그렇죠. 문제들 적중도 시키고 그런 유형들만 해가지고 그런 학원들이 이제 많이 힘을 잃겠네요. 그게 뭐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사교육을 조금 혜택을 덜 받아도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뭐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강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그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2등급 정도 받은 아이들의 공통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인강 강사들 인강 굳이 필요 없다. 이 올해 수능 같은 스타일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수학계 가장 유명한 H 강사님 강의도 올해는 또 많이 안 보더라고요. 올해 수능이 또 까다롭게 나와서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이 또 많을 겁니다. 재수생을 오래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재수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이제 한마디 해주십시오. 1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긍정적인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 물론 긍정적이고 자신감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긴 안목을 공부를 하면 이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 3월달에 기초서부터 4월, 5월 기본 문제, 6, 7, 8 실전 문제, 그 다음에 파이널까지 그 1년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하면 기적을 이루는 친구를 많이 봤습니다. 진짜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성장하는 친구를 많이 봤거든요. 물론 그 과정은 처절하죠. 힘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하지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냉정한 위치와 함께 거기에 맞는 공부를 선택해서 1년을 꾸준히 본인이 선택한 학원에서 본인이 선택한 커리를 믿고 하면 아마 1년 후에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꼭 저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 열심히 하는 정도로 좀 단적으로 느낌이 오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전교권에 있는 애들이죠. 전교 한 5등 안에 드는 애들.
걔네들이 이제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 정도만큼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굉장히 급상승합니다. 재수행들 열심히 하는 애들이 거의 각 고등학교에서 전교권에 있는 애들이 공부하는 것만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잠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잠을 안 자고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할 거는 많은데 잠자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성적이 급상승한다라는 걸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굳게 먹고 재수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녀가 지금 예비 중1이잖아요. 예, 자녀 수학 공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거나 지도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 20년 동안 재수생들만 가르친 수학 강사는 어떻게 수학을 자녀의 방향성을 잡을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의 자제분만 가르치다가 자식들 가르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니고 해서 그냥 거의 손을 놓고 있었는데 여기 유승재 선생님의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많이 배우고 저도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좀 손을 대서 고등학교 걸 조금 이제 선행을 저는 너무 고등학교 것만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중등거리가 뭔지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한 중1, 중2부터는 좀 같이 방학 때라도 그렇고 평소에도 좀 병행을 할 계획인데 사실 초등학교 때는 정말 그냥 질문 받는 수준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엄마표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원을 뭐 다니고 있나요? 어떡하죠? 저만 믿고 수학학원 하나도 안 다녔어요. 지금까지요? 예, 하나도 아예 안 다녔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엄마랑 같이? EBS 보면서 EBS 제가 인가? 질문을 받고 그런데 이제 첫째는 수학을 좋아해서 잘하는데 문제는 선행을 하지 않고 그냥 딱 자기가 배우는 만큼만 하고 있으니까 중학생이 되면 이제 제가 손을 좀 대야죠. 중학교 과정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아직도 시작을 못했어요, 지금. 제 아들 지금 좀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따라가야죠.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자, 장시간 올해 수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